독일 내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있대요. 그게 정규 과목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네, 그때는 다 한국어로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수업하는 한국의 위상이 확실히 K-팝 레몬헌터스의 아닙니까? 그렇죠. 네. 두둥.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독일 이민 가시는 이야기 관련해서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또 다시 이제 초빙을 했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온라인 판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공동구매도 한 건 진행을 추가로 했어요. 기존에 진행했던 셀러브이랑 흥차로 게릴라 한 3일 전에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매출이 50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냥 링크만 이렇게 띡 전달해주고 한 10% 정도 수익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30만 원 가량의 수익이 그냥 발생을 한 거라서 참 이게 잘만 하면 정말 편하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집을 팔아서 부모님 댁에 지내고 있는데 이사가 아니라 이제 아예 집을 정리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다 폐기를 해야 돼서 판매할 건 판매하고 또 폐기하고 해서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들 다 배가 싫어가지고 한 달 가나요? 시골이? 보통은 두 달 반 해서 3월 중순쯤으로 시작 예정입니다. 비용은 상당히 비싸긴 합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선박 해운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사 비용만 한 1,000만 원. 와, 지금 집을 구하셨나요? 집을 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면접을 합격하신 거네요? 실제로 면접을 보지는 않고 그 현재 세입자분이 계시고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그 현재 세입자에게 너가 알아서 구해 또 그분이 구해지면 나가는. 왜냐면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딱 계약 기간이 종료일이 딱 명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한 계약 같은 경우는 1년까지만 서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고 1년 이후에는 3개월 전에만 하게 되면 상호 합의하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너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 집주인한테는 뭐 면접을 본 건 아니고 저희 뭐 소득서류나 경력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서 그분이 다 오케이 해서 계약서까지 지금 쓴 상황입니다. 네, 월세 개념으로 되나요? 네, 월세 개념. 보증금은 뭐 우리나라처럼 비싼 게 아니라 보통 3달치 월세 비용을 보증금으로. 보증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임차인이 걱정할 일은 크게 많지 않네요. 네, 이게 저도 아직 독일에 제가 뭐 간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그냥 이제 준비하면서 듣거나 네. 경험했던 거라서 현지 상황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독일에 사는데 현지 상황이 사실 이렇더라. 그러면은 그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하면은 글로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 나가신다고 했죠? 1월 30일 출국. 3주 동안 한국에서 뭐 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한국의 사업자로 발생하는 수익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를 최대한 좀 강구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CS를 좀 담당할 분을 뽑으려고 해요. 지금 뽑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제가 어깨가 좀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최대한 가기 전에 받고 가거나. 독일은 또 의료 체계가 괜찮나요?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시는 분 독일에 계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둘째 아이가 거의 반나절 가까이 심장 수술을 했는데 외국인 신분인데도 그 병원비를 일절 내지 않아요. 의료 체계 같은 거는 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휴대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제가 가져갈 생각이에요. 하나는 현지 폰으로 쓰고 하나는 한국 번호를 그대로 살려서 이제 로밍을 해놓는 거죠. 근데 이제 로밍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전화 문자라든지 이런 거 소통하고 만약에 이제 전화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전화로 사용을 최대한 해서 그렇게 비용이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이제 사업자로 있다 보면 인증 같은 거를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권을 살려서 꼭 가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은 세율이 굉장히 세기로 유명하잖아요. 초반에는 이제 추징을 하거나 따지지 않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현지에 주거가 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에 대한 신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너네들은 대체 무슨 돈으로 사는지 증명해라.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사업자가 있고 한국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다만 한국에서 내고 독일에서 또 내는 차원이 아니고 한국에서 이미 종소세나 부가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독일의 세법에 맞는 추가 징수. 추가 징수. 사실은 그 한국에서 사업자를 내고 독일에서 생활하는 게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통화한 저희 지인도 그러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뭐 이거 내라 저거 내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내면서 사는 게 독일에서는 편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당연히 세세 내역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영주권이 아니고 비자로 가는 거고 네, 비자. 몇 년 정도 있어야 영주권을 네, 주마다 또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고 또 많이 이민을 받고 환영하는 추세여서 네. 독일에 한 30년 정도 사신 또 저희 친척분이 계세요. 아. 그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있다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요즘에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당장 이제 독일 가게 되면 일을 저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온라인 사업은 하루라도 이제 뭐 발주 작업이나 이런 걸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일을 해야 돼서 인터넷을 좀 알아봤는데 뭐 1, 2주 안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뭐 한 달. 그래서 당장은 지금 심카드를 네. 사서 핫스팟으로 네. 연결해서 일단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쉽지 않겠네요. 공공 와이파이 그런 거 잘 돼 있나요? 카페 같은 데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막 무료로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들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택배가 우리나라는 네. 쿠팡이랑 물류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독일은 평균이 어떻대요? 독일 내 배송 같은 경우는 한 2, 3일이면 웬만하면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제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일주일 전으로 오. 보통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어제를 통화하신 지인분이 독일 내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있대요. 그게 정규 과목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네, 그때는 다 한국어로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수업하는 한국의 위상이 확실히 K-팝 응원하면서요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일단 30일 날 출국을 하고요. 일단 도착하면은 이제 현지 시간은 오후 4시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밤 12시예요. 바로 그때 이동을 하기는 좀 무리고 호텔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렌트카를 빌려서 집까지 갈 예정이었는데 독일 운전이 만만하지가 않고 그리고 중앙선이 우리는 노란색인데 거기는 그냥 흰색 실선이래요. 외국인들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기차로 이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기차로 이동을 할 생각입니다. 짐은 어떻게 어느 정도 가져가세요? 네, 큰 짐들은 이제 붙였고 네. 이민 가방 하나, 큰 캐리어 2개, 애들이 이렇게 앉아서 밀 수 있는 캐리어가 또 있어요. 모 하나.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유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730까지 갔다가 아, 지금 떨어져서 1690. 1년 전만 해도 1,500원대였으니까 작년 말에 특히 너무 많이 지금 올라서 우리나라는 전통시장 빼고는 거의 카드 사용하잖아요. 독일은 네. 어떻대요? 웬만하면 근데 카드가 될 것 다 같긴 될 것 한데 같긴 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큼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느 정도 현금은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사무실에 오면서 골치 아픈 일들이 또 뭐가 또 터져가지고 막 전화가 왔는데 다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푹 시험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두려움이나 그런 이제 걱정 없을 수는 없죠. 좋게 말하면 긍정적. 뭐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오하거나 진지하게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뭐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내가 막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식 정도만 보장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나한테 평생 동안 주어진다면 그 정도로 좀 만족. 낙천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가서 당연히 뭐 어려움도 있을 거고 뭐 견뎌내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하나씩 도전해가는 삶이 더 중요한 거지 뭔가를 해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인생에 대한 좀 접근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항상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물어보시거든요. 뭐 이민 어떻게 결정하게 됐냐. 와 대단하다. 어떻게 애세 때리고 이민을 갈 생각을 하고 뭐 가서 힘들면 조금 힘들 거고 그렇다고 뭐 죽기 하겠어요. 한켠에는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있는데 또 한 번 생각해보면 그럼 내가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결심을 하시고 지금 떠나시는 그 용기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을 하는 1,000만 명의 우리 쇼핑몰 하는 사장님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가볍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또 가볍게 선택한 거는 아니에요. 조심하고 또 알아보고 선택한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한 만큼 가서 또 열심히 사업도 영위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소식을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독일 특파원, 진짜 독일을 마치 다녀온 듯한 즐거운 얘기고. 네, 감사합니다. 네. 두둥.